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26일차 정책평가 요소, 우리 월요일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책평가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번에 저희 오늘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내용이 아시겠지만 꽤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고 헷갈리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는 내용, 그 다음 내일 하는 내용, 이렇게 이틀 연결하면 저희 정책평가까지 싹 다 마무리, 이 정도 끝입니다. 자, 그러니까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과관계 아시겠지만 정책이 독립변인이죠. 이 정책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종속변인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 인과관계 성립하려면 시간적으로 정책이 먼저, 정책 수단이 먼저, 그 다음 정책 목표 달성이 다음에 나와야 하고요. 공동 변화, 정책 수단의 변화가 발생을 해야 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화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둘의 관계가 허위적인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비허위적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다른 요인이 바로 제3의 변수죠.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말고 제3의 변수는 일단 다 내적인 타당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된다. 이게 매개의 변수고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변수가 제3의 변수. 사실 요거는 제3의 변수의 그냥 보편적인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시킨다면 이거는 허위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원래 있어. 근데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변수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억제 변수.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과대 또는 과소. 우리 이거를 혼란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호 효과를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효과를 조절해주는 형태의 변수,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예시 되게 잘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꼭 기억하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타당도 얘기 들어가 볼까요? 타당도는요, 아시겠지만 인과관계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의 정확도를 보기 위한 가장 기본 타당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내적 타당도죠. 자, 그리고 실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하면 외적 타당도가 되고요. 처리 결과, 상황, 그죠? 처리 결과,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적 정의된 정도, 이거를 구성적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책 실시와 영향의 관계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결론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6-3에 지금 타당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일단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서 외부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 요인이 되죠. 자, 순전히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특성의 변화, 요거는 성숙 효과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책 집행 기간의 대상자 일부의 이탈. 그래서 사후전 및 사후 및 사후의 측정값이 변화해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상실 효과, 상실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성이 달라서 발생하는 오류, 바로 선발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정책 실시 전후에 유사검사 반복으로 친숙도가 높아져서 측정값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검사 요인 혹은 측정 요인, 영어로 테스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실험 대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덜 극단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귀 요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고요. 자,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도 봅시다. 실험 집단의 구성원이 자신 스스로를 실험 집단이라고 인식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호손 효과고요. 실험 처리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어.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본이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대표성 부족, 표본의 대표성 부족, 당연히 외적 타당도 저해하는 요인이고요. 효과가 크게 나타날 만한 실험 집단만을 선정해서 크림만 싹 걷어서 만약에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면 외적 타당도에 저해가 발생하겠죠. 크리밍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을 쭉 채워봤고요. 우리 기출 선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과관계. 정책 수단의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3의 변수를 배제해서 비허위적 관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책 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먼저 변하고요.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6-2입니다. 변수.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도를 당연히 높일 수 있을 거고요. 허위 변수는 독립 변수인 정책 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변수. 그래서 정책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 이 왜곡이란 단어 때문에 자꾸 왜곡 변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지금 허위 변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허위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의 공동 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사실 이 표현은 모든 제3의 변수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장이 될 거고요. 자, 독립 변수인 정책 수단과 함께 종속 변수인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주는 변수가 바로 혼란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형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제3의 변수 되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타당도 얘기해 볼까요? 타당도의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가장 기본 타당도예요. 정책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파악. 정책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여야지만 내적인 타당도가 있는 평가입니다. 내적 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이게 정책 때문에 발생한 효과인지 그걸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것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가장 타당도에서는 기본 타당도에 해당하죠.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요. 구성적 타당도는 개념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결론 타당도, 통계적 타당도는 정책 실시와 영향 사이의 정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봤더니 역사 요인, 특정 프로그램 처리가 집행될 즈음 발생한 다른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역사 요인은 외부 환경에 발생해서 사전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성숙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 상실 요인은 정책 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해서 사전 및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죠. 선발이나 상실 요인 통제할 때 무작위 배정, 사전 측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실험 효과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유사한 검사 반복해서 시험의 친숙도가 높아져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 회귀 요인은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 대상이 시간이 흘러서 덜 극단적인 상태, 본래의 평균 수치로 회귀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고요. 자, 크리밍 효과, 호손 효과, 당연히 외적인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일단 문장이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 잘 이해하고 문장 정리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7번.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사 요인은 외부에서 발생하죠.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측정값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하죠. 준실험은, 뭐 실험은 우리가 내일 정리를 하겠지만, 준실험에 관한 제일 큰 약점은요, 내적 타당성에 대한 거죠. 준실험은 일단 현실하고 비슷하게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는 쉽지만, 인과관계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요번엔 맞는 선지가 되고요. 허위 변수, 혼란 변수 모두 다 내적 타당도가 현재 저해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의 내용에 익숙해서 측정값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미리 측정을 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테스팅, 검사 요인 혹은 측정 요인에 해당합니다. 성숙 효과는 순전히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인과관계를 해치는 경우들을 말하죠. 그래서 4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요. 정책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가 좋은 정책 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조건이 양호한 집단들을 먼저 대상으로 실시했다. 바로 크리밍 효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게 2번인데 8번이 아니라 이게 1번이고요.
자, 어쨌든 1번하고 2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26일 정책평가의 요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정책평가는 좀 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정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